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영국 정치권이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놓고 끝장 투표를 벌였지만은 단 한 가지도 통과되지 못해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정치권 행태에 세계적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은 또 이 브렉시트 얘기는 뭘 매일 하느냐 그래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신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 건이죠. 문제죠. 예, 문제고요. 네. 이게 결국 브렉시트가 잘못되면 유럽 연합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유럽이 세계 금융 경제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어긋나게 되면 그 영향이 이제 뭐 미국에도 미치고 우리한테도 올 수 있는 거니까. 한국에도 미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단순히 영국을 그냥 우리가 옆에서 재미나게 구경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결국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중요하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젠 또 이 끝장 투표를 전한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의향 투표 인디케이티브 버트를 실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개를 할지 몰랐는데 어제 연방하원 의원들이 이 끝장 토론을 하면서 16가지의 대안을 제출했어요. 옵션 네. A부터 옵션 P까지 16가지 대안을 제출했고 그것을 이제 받아든 존 버커우 영국 하원 의장이 그중에 8가지의 대안을 선택해서 선택한 대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8가지 대안에 대한 표결 결과 단 하나의 대안도 과반을 넘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아무것도 채택되지 못했는데요. 살펴보면 어제 옵션 B, 옵션 D, 옵션 H, 옵션 J, 옵션 K, 옵션 L, 옵션 M, 옵션 O 이렇게 8개의 옵션들이 투표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부결됐는데 옵션 B는 4월 12일 아무런 협정 없이 유럽연합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였습니다. 존 베런 보수당 의원이 제안한 안이었는데 예스 160, 노 400. 그래서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고요. 네. 옵션 D는 공동시장 커먼 마켓 2.0. 보수당과 노동당 의원들이 함께 제안한 내용인데 영국이 유럽연합 FTA에 가입을 해서 유럽 경제지역 협정에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브렉시트를 하긴 하되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연합과 포괄적인 관세 동맹을 유지하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하드 보더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예스 188, 노 283으로 한 100여 표 차이로 부결됐고요. 옵션 H는 역시 유럽연합 FTA에 가입을 해서 유럽 경제지역 협정에 참여를 하는 것은 D와 같지만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서는 벗어난다는 내용이 옵션 D와 옵션 H의 차이점인데 옵션 H는 뭐 예스 65, 노 377 압도적으로 부결됐고 옵션 J는 영구적이고 포괄적으로 영국 전역을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 남도록 하는 내용이고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 영구히 남도록 한 뒤에 브렉시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제안인데 이게 가장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네. 예스 264, 노 272 여덟 8표 표 차이. 차이죠. 그래서 옵션 J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요. 옵션 K는 영국이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영구히 남도록 하는 내용. 이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의 권리를 누리고 유럽연합 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럽 안보기관들과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브렉시트지만 사실상은 노 브렉시트나 마찬가지인 그런 안이었는데 예스 237, 노 307. 그래서 이것도 좀 한 70여 표 차이로 부결됐고요. 옵션 L은 이 유럽연합 탈퇴를 취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브렉시트 방안도 합의를 못할 경우에 4월 10일 브렉시트 반대 표결을 하자는 이제 그런 제안인데 예스 184, 노 293, 100여 표 차이로 부결됐고요. 옵션 M은 제2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2국민투표뿐만 아니라 의회를 통과하는 어떠한 브렉시트 방안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자. 이제 그런 아니었는데 예스 268, 노 295. 근소한 차이긴 했지만 부결됐고 옵션 O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협정을 이제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유럽연합과 무역 협정 FTA를 논의하자는 이제 그런 안이었고요. 유럽연합과 FTA 합의를 이룰 때까지는 유럽연합과 현재의 무역 관례를 유지한다. 이제 이런 제안이었는데 이건 뭐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어제는 뭐 한두 개라도 통과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예상대로 네. 예, 8가지 대안 중에서 지금 하나도 통과가 안 됐단 네, 말이죠. 근데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대안 J하고 M은요 찬성표가 상당히 많이 네, 많이 나왔는데요. 나왔죠. 그러면 이 뭐 두어 가지 네. 안을 놓고서 결선 투표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뭐 어느 안까지 결선 투표를 가고 어느 안부터는 결선 투표를 못 가고 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뭐 몇 퍼센트 안으로 찬반이 뭐 이루어져야 결선 투표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하나의 안도 찬성표가 50%를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접한 것들을 이 결선 투표로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영국 하원 의장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정확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옵션 J와 옵션 M이 매우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기 때문에 뭐 결선 투표가 열린다면 당연히 그 결선 투표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표 차이도 안 났으니까는요. 그리고 옵션 D와 옵션 K도 역시 100표 차이는 안 넘었죠. 옵션 J와 네. 옵션 M은 뭐 8표 차이 뭐 20몇 표 차이 이렇게 아주 근소했고 옵션 D와 옵션 K도 100표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옵션 JM 그리고 옵션 DK까지는 결선 투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어제 그 인디케이티브 보트 의향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국 하원 의원들의 성향을 보자면 이 중요한 팩트가 있죠. 노딜 브렉시트 그리고 FTA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옵션 중에서 8가지 그 투표를 실시한 옵션 중에서 근소한 표 차이가 난 것을 제외하고 많은 표 차이가 난 것, 그러니까 많은 압도적으로 부결된 것을 보면 노딜 브렉시트하고 FTA로 가는 것. 그러니까 네. 브렉시트 하면서 유럽연합과 영국이 FTA를 가는 건데 이 영국 의원들, 하원 의원들은 이렇게 FTA로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앞으로 이 대안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 영국 하원 의장도 참고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아무튼 어제 상황은 예, 좀 기대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이루어지지 네. 않았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네. 테레사 메이 총리가 네.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네, 있다라는 높다. 얘기를 들었었습니다마는 사퇴 의사를 밝혔었어요, 그렇죠? 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합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자기는 사퇴하겠다 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예상대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조건부였습니다.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합의안을 통과시켜 달라. 그러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 간에 이루어진 합의안, 그 합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자기는 이제 스스로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어떤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거니까 자기가 가져온 합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영국 하원이 일관되게 메이 유럽연합 합의안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그동안 고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사퇴 의사까지 밝혔지만 이런 조건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더 꼬여버렸어요. 존 버커 영국 하원 의장이 어제 같은 합의안을 또 표결에 붙이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아주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불가하다. 하원에서 또다시 합의안을 이 테레사 메이 합의안을 표결에 붙일 일은 절대로 없다고 아주 강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아주 좀 꼬여버렸고요. 참. 이 어차피 사퇴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야 되나 싶은데 이 조건을 걸어버리는 바람에 좀 애매해졌고 그리고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 있습니다. DUP라고 하는데 연정 파트너죠. 지금 보수당과 함께 연정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 과반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치 세력인데 이 DUP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 메이 유럽연합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 메이 총리가 어제 얘기한 것을 보면 이 메이 유럽연합 합의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면 이제 나겠다는 의사를 했는데 브렉시트 다음 단계 협상에서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나서 그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브렉시트를 원활하게 통과시키는 것까지만 자기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상황을 수습하는 것은 그 다음 리더십이 하게 자기는 이제 맡기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보수당이 원하는 것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자기는 그래서 보수당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당을 위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일찍 자리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지지해 준다면 질서 있게 유럽연합을 떠나는 브렉시트를 역사적으로 자기가 의무를 완수하고 떠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했는데 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연설한 그 자리가 바로 보수당 강경파 의원들 300명이 모여있던 그 모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당 의원들만 좀 합심해서 지지를 해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하원 의장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테레사 메이 총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카드를 던진 셈인데 그것마저도 뭔가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되지 않나. 이거 뭐 총리가 이렇게 자기 집까지 던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영국은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는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고 네. 이화의 합의안을 좀 통과시켜 달라 하원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원은 지금 뭐 그러든지 말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쯤 되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막 비난을 그렇죠. 영국적으로 지금 다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네. 그래도 끝장 투표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기대를 해봤는데 끝장 투표에서 하나도 끝장난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더 좀 황당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네. 약간 비웃으면서 네.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지금 세계적인 비웃음을 사게 된 게 네. 보수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총리직을 던진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한 거예요. 이게 더 지금 이 전 세계를 아주 경악해 했는데 이 보수당 강경파가 브렉시트 관련해서 절대로 유럽연합과 테레사 메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테레사 메이가 물러난다고 하니까 합의안 자체는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테레사 메이가 물러난다는 말을 듣고서는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당 강경파들이 테레사 메이 퇴진 입장을 발표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찬성으로 선회를 해버렸는데 이게 아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어제 테레사 메이가 퇴진하겠다는 발표를 하니까 아주 만면의 웃음을 띤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그럼 메이하고 유럽연합 합의안 지지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리스 존슨이 지금 차기 총리를 노리는 사람인데 아주 이런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영국의 운명, 세계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가들은 정치가 돼요. 자기의 어떤 이 정치적인 목적만 맞아요. 안중에 있다는 거죠. 아니 테레사 메이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합의안 자체가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전까지는 극렬히 반대하다가 테레사 메이가 물러난다니까 이제 찬성해야지 한다는 거는 이 반대하는 명분도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 가라 그랬는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정치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계 여론이 지금 싸늘하게 식었고요. 이 보수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국 보수당은 무슨 생각을 하는 당이냐? 이게 제대로 된 당이냐? 아주 좀 비난이 아주 빗발치고 있고요. 합의하는 그대로인데 반대해서 찬성으로 어떻게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달라진 것은 메이 총리의 사퇴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당권 경쟁이었나 지금까지 이렇게 영국 전체를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를 그리고 세계 전체를 이렇게 올가맨 이런 극단적인 브렉시트 사태가 결국 당권 경쟁 아니었냐 이제 이런 그렇죠.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영국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보수당이란 당은 당권 경쟁에만 그 신경 쓴 것을 자인한 셈이다. 영국의 보수당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참 형편없는 당 아니냐 이런 지적이 빗발치고 있고 제레미 코번 노동당 당수도 지금 보수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영국이 겪고 있는 브렉시트의 혼란이 어떤 원칙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보수당 내의 정치 투쟁 당권 경쟁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질타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BBC가 이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어찌 됐건 BBC가 볼 때는 테레사 메이는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 뭐 본인은 조건을 걸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너무나 지금 영국 자체가 희화화되고 있고 이 보수당 자체도 이번에 아주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고요 위신이. 그래서 테레사 메이가 더 이상은 영국을 대표할 수가 없게 됐다. 어느 나라 가서 제대로 영국을 대표하는 총리라고 대접받을 수 있겠나?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테레사 메이는 물러날 일밖에 없다 이렇게 BBC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당초 테레사 메이는 총리가 될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BBC가 얘기하는 것은 브렉시트에 정치적인 도박을 건 게 데이빗 카메론 총리였고 브렉시트에 도박을 안 걸었으면 데이빗 카메론이 계속 총리직을 유지하는 거였고
데이빗 카메론이 말도 안 되는 도박을 했다가 결국 브렉시트가 통과되면서 총리직을 던져버린 거고 그 덕분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된 거니까 애당초 총리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총리가 된 거다. 이렇게 아주 BBC가 아주 극단적으로 메이를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는 이제 물러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메이가 문제가 되는 게 뭐 과정은 그렇시더라도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보수당 내에 일단 집권 보수당이었는데 보수당이 어떤 광범위한 브렉시트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메이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성공적인 브렉시트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보수당 내의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유럽연합과 섣불리 협상에 나섰고 그러면서 결국 독단적으로 브렉시트를 결국 완전히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린 것이 메이였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고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메이 총리가 이 브렉시트 추진하면서 조기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기 총선에서 그 조기 총선하기 전까지는 보수당이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당 내에서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 합의를 가지고 영국 하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메이 총리가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바람에 보수당이 과반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연립 내각을 구성해서 간신히 지금 집권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테레사 메이가 브렉시트 과정에서 저지른 실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주 BBC가 준엄하게 메이 총리를 좀 꾸짖는 듯한 이런 지금 그 보도를 했는데요. 어찌 됐건 이 테레사 메이는 물러나야 될 것이고 테레사 메이 후임자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후임 총리가 이제 막중한 그런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